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제가 즉시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 수납장을 열고 치약을 보세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성분의 불소가 표시되어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치아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이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심각한 치아 문제를 안고 제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신경까지 닿은 충치.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는 잇몸. 분필처럼 부서지는 치아. 그런데 가슴 아픈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환자들 중 87%가 자신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2번 양치질을 했습니다. 비싼 치약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치과 조언을 모두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치아는 망가졌습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 쉽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동료들의 비판이 두려워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64세 박 여사를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6개월 만에 빠진 자신의 치아 3개를 손에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치과 의사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 순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많은 흔한 치과 관행들이 여러분의 치아를 안쪽부터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주류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의심 없이 매일 따르는 주류 권장 사항들입니다. 지금 혀로 치아를 만져보세요. 약간 거칠게 느껴지나요?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나요? 입을 깨끗이 한 후에도 입냄새가 나나요? 이것들은 노화의 정상적인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입안의 자연 보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여러분이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제품들이 이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저는 현재 여러분의 화장실에 있는 가장 위험한 3가지 치과 용품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입안의 자가 치유 능력을 방해하는 정확한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대항하지 않고 함께 작용하는 간단하고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계속하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치아 손상을 자연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범랑질이 일정 지점 이상 침식되면 잇몸이 임계선 너머로 후퇴하면 그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완벽한 치아를 가진 70세 환자와 틀니가 필요한 30세 환자를 봤습니다. 차이는 유전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어떤 제품을 피해야 하고 어떤 간단한 습관이 실제로 장기적인 구강 건강을 지원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박 여사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방법을 따랐습니다. 3개월 후 잇몸 출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남은 치아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담당 치과 의사가 그분의 진전에 놀랐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40년 전에 이 정보를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20년간의 임상 관찰로 발견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숨겨진 손상을 멈추고 치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진짜 지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소,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감 모두가 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바쁜 치과 병원 중 한 곳에서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따라온 조언이 실제로는 치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치아 관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주류 권장 사항을 너무 철저히 따라서 치아를 잃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화장실로 가세요. 칫솔을 보세요. 칫솔모가 딱딱하거나 중간 정도 단단하다면 여러분은 매일 범랑지를 적극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폭로해야 할 첫 번째 중대한 실수입니다. 3개월 전 박씨라는 환자가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68세였습니다. 수십 년 전에 배운 대로 힘차게 문지르는 동작으로 하루 3번 양치질을 했습니다. 제가 그의 입을 검사했을 때 노출된 치아뿌리, 후퇴한 잇몸, 위험한 수준으로 다른 범랑지를 봤습니다. 박 씨는 상식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치아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 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수백만 년에 걸쳐 발달한 자연 보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현대 치과 제품과 기술이 이러한 방어 체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아 범랑질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딱딱한 칫솔모와 연마제가 든 치약으로 한 번 닦아내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치약 광고는 하얀 거품이 입 전체를 덮으며 힘차게 양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가 여러분의 뇌에 심어집니다. 더 많은 압력과 더 많은 문지르기가 더 깨끗한 치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몸 전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갈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범랑질은 두께가 겨우 2mm입니다. 뻣뻣한 칫솔모로 세게 누르면 미세한 긁힘이 생깁니다. 이 긁힘은 날마다, 해마다 쌓입니다. 범랑질이 얇아집니다. 민감성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 약해진 부위에 충치가 생깁니다. 결국 뿌리가 노출되고 잇몸이 영구적으로 후퇴합니다. 치약이 이것을 10배 더 악화시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세요. 치약 튜브를 집어드세요. 성분표를 보세요. 실리카, 탄산칼슘, 산화알루미늄 같은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것들은 연마제입니다. 사포처럼 치아를 문질러 닦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딱딱한 칫솔모와 강한 압력을 더하면 하루에 2번씩 치아를 사포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깊이 괴로워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치과 업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치과 의사들은 학교에서 올바른 부드러운 칫솔질 방법을 배웠지만 이 지식이 환자분들께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칫솔 제조업체는 사람들이 사는 것을 팝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딱딱함이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딱딱한 칫솔모를 삽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최 여사님이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심한 치아 시림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죠.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있어서 드실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4번씩 극세모 칫솔과 연마제가 잔뜩 들어간 미백 치약으로 이를 닦으셨습니다. 본인이 치아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랑질을 너무 많이 닳게 해서 여러 치아의 안쪽 상아질층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최 여사님께 이 사실을 설명해 드렸을 때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너무 세게 닦는 것이 위험하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제가 반복해서 목격하는 비극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실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성 음식을 먹은 직후에 바로 이를 닦습니다. 이것은 치아 자살 행위입니다. 산성 음식을 섭취하면 감귤류, 식초가 들어간 음식, 탄산음료, 심지어 토마토까지도 산이 범랑질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런 음식을 먹고 30분 이내에 이를 닦으면 부드러워진 범랑질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침이 산을 중화시키고 범랑질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입안은 세게 문질러야 하는 더러운 싱크대가 아닙니다. 섬세한 생태계입니다. 이제 즉시 멈춰야 할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식사 직후에 이를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실수가 조용히 치아의 범랑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라지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식사 후 입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특히 과일, 커피, 심지어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건강한 샐러드 같은 산성 음식이라면 입안의 산도가 떨어집니다. 산성이 되는 것이죠. 온몸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범랑질이 실제로 이 산성 상태에서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단단한 돌이 아니라 젖은 진흙처럼 변합니다. 다시 재광화되고 단단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광화가 무슨 뜻일까요? 침에는 칼슘과 인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범랑질로 다시 흘러들어가 회복시키고 다시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입안이 정상 산도로 돌아가고 범랑질이 완전히 단단해지는데 약 30분에서 60분이 걸립니다. 이제 재앙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랑질이 부드러운 상태인 이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이를 닦으면 말 그대로 보호층을 문질러 닦아내는 것입니다. 칫솔모가 젖은 나무에 사포질을 하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치아를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침식시키는 겁니다.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범랑질이 너무 얇아져서 그 아래에 노란 상아질이 비치기 시작할 때까지 닳게 됩니다. 치아가 시리게 됩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단 것을 먹을 때 아픕니다. 강남에 사시는 58세 박 여사님이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심한 치아 시림 증상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침 커피를 더 이상 즐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 직후에 이를 닦으셨다고 합니다. 40년간의 선의가 치아를 파괴한 것입니다. 진찰해 보니 앞니의 범랑질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닳아 있었습니다. 손상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치과 업계는 하루에 2번 이를 닦으라고 말해왔습니다. 아침과 저녁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침을 먹고 바로 이를 닦습니다. 저녁을 먹고 바로 이를 닦습니다. 2번 모두 부드러워진 범랑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치아를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습관이 실제로는 치아를 파괴하는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다리세요. 식사 후 최소 30분은 기다린 후에 이를 닦으세요. 오렌지나 토마토 같이 매우 산성인 음식을 먹거나 탄산음료나 와인을 마셨다면 60분을 꼭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맹물을 마시세요. 입안에서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산을 더 빨리 중화시키고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침이 범랑질을 재광화하는 자연스러운 역할을 하도록 두세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치아에 낀 음식물은 어떡하나요? 입냄새는요? 잘 들으세요. 물로 헹구면 2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30분 후에 부드럽게 치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부드럽게입니다. 범랑질이 약할 때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약회사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매 식사 후마다 이를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안은 스스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침은 자연스럽게 치아를 청소하고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닦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에 닦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식사 전에 밤새 입안이 건조했고 박테리아가 번식했을 때 닦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 식사 후 최소 30분이 지난 후에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쌓인 것을 제거하기 위해 닦으세요. 이 한 가지 변화, 기다리는 이 간단한 행동이 범랑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칫솔을 들고 화장실로 서두르지 마세요. 입안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동안 치아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치아를 파괴하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실수입니다. 이것은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의 90%가 매일 아침 치아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아침 식사 직후에 양치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습관은 조용히 여러분의 범랑지를 층층이 녹이고 있으며 시림이나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 특히 산성 성분이 포함된 음식, 감귤류, 토마토, 커피, 심지어 통곡물 빵까지도 드시면 입안의 산도가 즉시 떨어집니다. 여러분 몸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치아 범랑질이 이 산성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침에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30분에서 40분 이내에 자연스럽게 범랑지를 재광화시키고 다시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취약한 시기에 양치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으로 부드러워진 범랑지를 문질러 닦아내는 것입니다. 젖은 점토와 마른 점토에 사포질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젖은 점토는 즉시 깎여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치아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신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충치를 예방한다고 믿으며 매 식사 후 5분 이내에 양치질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치아를 검사했을 때 앞니의 범랑질이 너무 얇아서 거의 투명하게 비칠 정도였습니다. 차가운 것을 마실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의 치아는 방치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과도하게 관리해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치질이 황금시간 규칙은 신성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드신 후 최소 30분, 이상적으로는 40분을 기다린 후에 칫솔을 잡아야 합니다. 이 대기 시간 동안 침이 기적 같은 일을 해냅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칼슘, 인산염, 중탄산염이 들어있어서 산에 노출된 후 범랑지를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강화시킵니다. 너무 일찍 양치질을 하면 여러분의 몸이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완성한 이 자연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이 실수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직전에 양치질하는 것도 다른 이유로 똑같이 해롭습니다. 아침 공복에 양치질을 하면 밤새 잇몸과 혀에 형성된 보호 점액층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산성 아침 식사를 하면 그 보호막 없이 산성 음식이 잇몸 조직을 직접 공격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잇몸 출혈을 경험하고 세게 닦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는 순서 타이밍인 이유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 입을 헹구고 침 생성을 활성화시킵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30분에서 40분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를 준비하고 옷을 입고 짐을 정리하세요. 필요하면 휴대전화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대기 시간이 지난 후에만 2분 동안 꼼꼼히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120명의 환자분들과 이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89%가 치아 시림이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73%가 3주 이내에 잇몸 출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종로에 사시는 71세 퇴직 교사 최 선생님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충치가 하나도 없어서 치과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의 자연 보호 리듬에 맞서 싸우는 대신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범랑질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양치질하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은 절대 회복할 수 없는 보호막을 영구적으로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멈추세요. 내일 아침 이 새로운 순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물 먼저, 아침 식사 두 번째, 40분 기다린 후, 그 다음 양치질. 이 시간을 올바르게 지키면 치아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싸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치아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네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다음 고백은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 동료들에게 처음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들조차 충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실수는 여러분 중 90%가 매일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으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치아를 보호한다고 믿으며 하는 행동입니다. 산성 음식을 먹은 직후 세게 양치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혀로 치아를 만져보세요. 차가운 것을 마실 때 시린가요? 그 시림은 범랑질이 이미 손상되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입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귤류, 토마토, 식초 기반 요리, 심지어 발효된 김치 같은 산성 음식을 드시면 산이 일시적으로 치아 범랑질이 바깥층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침은 범랑질을 다시 재광화시키고 단단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과정은 약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이것이 입안이 스스로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마친 후 5분 이내에 화장실로 달려가서 칫솔로 치아를 세게 문지릅니다. 해로운 산을 깨끗이 제거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실제로는 가장 취약하고 부드러워진 상태의 보호 범랑질을 문질러 닦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매일 미세한 층씩 자신의 치아를 닦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58세 박 선생님을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구강위생에 아주 꼼꼼하셨습니다. 매 식사 후 빠짐없이 양치질을 하셨습니다. 비싼 치약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치아는 점점 더 시려졌고 잇몸은 내려갔으며 헌신적으로 관리했는데도 충치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안을 자세히 검사했을 때 기계적 마모로 가속화된 산침식의 명백한 징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이내에 즉시 양치질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아 건강을 망치고 있던 실수였습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거의 아무도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후에는 양치질을 하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기 시간 동안 미지근한 물로 입을 가볍게 헹구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진 범랑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다리십시오. 침이 자연적으로 회복작용을 하도록 두십시오. 30분이 지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부드러운 원을 그리는 동작으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고백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칫솔이 사용할 때마다 손상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 강도 또는 딱딱한 강모로 표시된 칫솔은 즉시 버리십시오. 진심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화장실로 가서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런 강모는 입안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거칠습니다. 부드러운 강모만 필요하며 바닥을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연필을 쥐는 정도의 압력으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박 씨의 양치 시간과 기술을 바로잡았을 때 4개월 이내에 그의 민감성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잇몸이 더 이상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충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지런히 양치질을 하지만 이제는 몸의 자연방어 체계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합니다.
이 중요한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산성 음식은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커피도, 과일도, 어떤 식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소 30분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범랑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치아를 망치고 있는 5번째 중요한 실수는 여러분 중 90%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결코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 식사 후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치과의사가 권장했다고요? 광고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파란색 액체로 각을 하며 웃고 있습니다. 병에는 상쾌한 입냄새와 세균 보호를 약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임상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캐비닛에 있는 그 병이 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보호막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입은 이유가 있어서 침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침에는 천연 항균 효소, 범랑지를 제거하는 미네랄, 그리고 유익한 박테리아를 보호하면서 유해한 박테리아를 통제하는 신중하게 균형 잡힌 pH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상업용 구강 청결제로 헹구면 이 전체 보호 시스템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치아를 벗은 채로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강 청결제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구강 조직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구강 건조는 충치와 잇몸 질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침 흐름이 없으면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더 오래 붙어 있습니다. 박테리아에서 나온 산이 집중되어 범랑지를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잇몸이 염증을 일으키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쾌하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사용합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박 여사라는 58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하고 치실을 종교적으로 사용하며 모든 식사와 간식 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했습니다. 설탕을 피했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치아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잇몸에서 쉽게 피가 나고 꼼꼼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충치가 계속 생겼습니다. 그녀의 입을 검사했을 때 즉시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구강 조직이 건조하고 자극받은 상태였습니다. 자연적인 균형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구강 청결제를 완전히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중단하라고요. 그녀는 겁이 났습니다. 입안이 박테리아 축제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주 이내에 증상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침 생성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감성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입은 무균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강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박테리아가 필요합니다. 상업용 구강 청결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죽인 다음 나쁜 박테리아가 훨씬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입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둡니다. 작은 감염마다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자연 방어 체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헹구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한 후 즉시 구강 청결제로 헹구어 치약에 유익한 불소가 범랑지를 제대로 강화하기 전에 씻어냅니다. 매번 헹굴 때마다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쾌한 입냄새를 위해 정말로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미지근한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간단한 물은 구강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구강 청결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고 하루에 한 번 가급적 양치질과 다른 시간에 사용하도록 제한하십시오. 더 좋은 것은 자연스러운 침 생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적절히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식사 후 무설탕 껌을 씹어 침 흐름을 자극하십시오. 치아를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해주는 아삭한 채소를 드십시오.
몸은 이미 입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헹굼제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구강청결제 산업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연스러운 입이 더럽고 위험하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거짓입니다. 입은 상업용 제품이 존재하기 전 수천 년 동안 스스로를 유지해왔습니다. 몸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일상에서 그 병을 즉시 제거하고 몇 달 안에 구강 건강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제가 즉시 경고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실수입니다. 이것은 제 병원에서 매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며 제가 중단하라고 말하면 환자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하지만 김 원장님, 모두가 이렇게 합니다. 광고에서는 치아에 건강하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양치질 후 구강청결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화장실 선반에 있는 파란색 또는 녹색 액체병이 입에 자연스러운 방어 체계입니다. 오늘 당장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 하실 것을 알기에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안은 수술실처럼 무균 상태여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강 내에는 700종이 넘는 서로 다른 박테리아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쁜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 좋은 박테리아들은 잇몸과 혀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유해한 박테리아와 싸웁니다. 올바른 산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심지어 감염을 막아주는 천연 항생제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글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죽입니다. 광고에서는 세균이 제거되는 무서운 그래픽을 보여주고 여러분은 이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30초 동안 헹구고 뱉으면 상쾌하고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방금 보호 박테리아 전체 군대를 쓸어버린 것입니다. 입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2시간 안에 나쁜 박테리아들이 다시 몰려듭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병사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증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 2번 가글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실제로 병을 전혀 만지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잇몸 질환, 더 많은 충치, 더 심한 구취 문제를 겪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이씨 할머니였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3번 고급 가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잇몸 출혈과 지속적인 구취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번이나요. 실제 음식보다 가글에 더 많은 돈을 쓰셨습니다. 잇몸은 염증이 생기고 후퇴했으며 치아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가글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김 원장님, 입안이 더러워질 거예요. 냄새가 끔찍할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단 2주만 시도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가글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칫솔질하고 맹물로만 헹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2주 만에 잇몸 출혈이 멈췄습니다. 한 달 만에 염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석 달 만에 20년 동안 앓았던 만성구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해결책이 더 많은 제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중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글 회사들은 절대 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 물질병을 팔아 매년 수십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입을 건조하게 만드는 알코올을 첨가합니다. 침은 자연적인 보호액입니다. 입이 건조하면 박테리아가 10배 더 빠르게 증식합니다. 실제로 유해한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인공 감미료와 향료를 첨가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양치질 후에는 미지근한 맹물로만 헹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화학 제품으로 방해하는 것을 멈추면 침이 자연스럽게 입을 깨끗하게 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회의나 특별한 행사를 위해 상쾌한 입냄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신선한 생강 작은 조각이나 녹차 잎 한 장을 씹으세요.
이러한 천연 대안은 좋은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대신 지원합니다. 지금 당장 욕실 수납장을 확인하세요. 가글이 보이면 즉시 하수구에 버리세요.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사용하는 메일이 70대와 80대의 치아를 잃게 만드는 더 많은 손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김지혜 원장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2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한 후 지금 당장 치아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 타임입니다. 다음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앞으로 20년 동안 자연 치아를 유지할지 아니면 하나씩 잃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첫째, 욕실 수납장 정리입니다. 지금 당장 욕실로 가세요. 수납장을 여세요. 라우리랑 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찾으세요. 이것은 입안이 깨끗하다는 느낌을 주는 발포제입니다. 즉시 버리세요. 이 화학물질은 칫솔질 45초 안에 입안의 보호 점액층을 벗겨냅니다. 입에는 이 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박테리아가 범랑질과 잇몸 조직에 직접 달라붙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의 환자에게서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급 발포 치약으로 하루 3번 양치질을 했고 매년 잇몸에서 피가 더 많이 나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둘째, 아무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시간 규칙입니다. 산성 음식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는 절대 양치질하지 마세요. 오렌지, 토마토, 식초 기반 음식, 커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침이 30분에서 40분 안에 재광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양치질을 하면 매번 칫솔질할 때마다 범랑질이 미세한 층을 문질러 없애는 것입니다. 이 범랑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생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온 68세 박씨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아침 자몽을 먹은 직후 양치질을 하셨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앞니가 너무 얇아서 빛이 투과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성실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규율로서 치아를 파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셋째, 물 온도의 비밀입니다. 미지근한 물로만 입을 헹구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미지근하게요. 치아는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극도로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수년간의 노출로 범랑질에 보이지 않는 미세 균열을 만듭니다. 이 균열은 박테리아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대구에서 온 72세 할머니는 매 식사 후 얼음물을 좋아하셨습니다. 10년 후 완벽한 칫솔질 습관에도 불구하고 충치가 17개나 생겼습니다. 우리는 헹굼물 온도만 바꿨습니다. 6개월 안에 새로운 충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넷째, 정확히 60일마다 칫솔을 교체하세요. 90일이 아닙니다. 달아 보일 때가 아닙니다. 60일입니다. 박테리아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칫솔모에 집락을 형성합니다. 철저히 헹구더라도 2달 후에는 유해한 생물막이 쌓입니다. 오늘 달력에 표시하세요.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 한 가지 습관이 어떤 가글보다 더 많은 감염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모든 것을 바꾸는 저녁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질 후 1분 동안 잇몸을 마사지하세요. 깨끗한 손가락으로 마사지하세요.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류량이 40% 증가합니다. 건강한 잇몸에는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아만 닦고 잇몸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잇몸이 치아를 제자리에 고정시켜줍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자체가 아무리 튼튼해도 치아가 흔들리고 빠집니다. 이제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다른 것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1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거품이 나지 않는 치약으로 부드럽게 정확히 2분 동안 양치하세요. 세게 헹구지 마세요. 보호 성분이 치아에 남아있게 하세요.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 순서가 우리 몸의 자연 회복 주기와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게 말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치아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80세에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손주들과 사진 찍을 때 부끄러움 없이 웃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 중 5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치아를 살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욕실에서 어떤 치아 제품을 치울 것이며 앞으로 몇 시에 양치를 시작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필수 건강 정보를 받으려면 구독해 주시고 치아를 지켜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